안녕하세요. 네, 이용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이 굉장한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제 현직 창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자영업 시장을 뭔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 일주일 동안 조금 바쁜 일 때문에 사실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직 창업 컨설턴트로서 지금 현재 자영업 시장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영업이 지금 심각하다고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자영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코로나 자영업, 뭐 자영업 지원, 그리고 뭐 신종 코로나 자영업, 코로나 바이러스 자영업 이렇게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영업이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검색어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관광객들이 특히나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의 명동이라든지 또 삼청동, 뭐 그리고 인사동, 경복궁역 이 인근들이 관광객들의 매출을 굉장히 그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의 매출이 많은 곳들이 특히나 타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은 한국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림동이라든지 또 건대 양꼬치 골목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들은 거의 뭐 초토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안산이라든지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뭐, 강남역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또 잠실, 종로와 같은 대형 사건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사실 직접 현장을 좀 나가봤는데요.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잠실 세내역, 또, 그, 제가 가봤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설날을 지나고 나서 사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첫날,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때 평일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리는 조금 썰렁했고요. 최근에 그 뭐 강남역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나가봐도 일단 거리는 한산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피스가 같은 경우는 목요일과 금요일 날 그 가장 일주일 중에 피크를 찍고 있는 정점을 찍는 그런 날인데요. 목요일 날 거리들이 한산했습니다. 제가 선릉역의 먹자골목, 메인 먹자골목을 가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릉역의 먹자골목들은 뭐 목요일이면 뭐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선릉역의 그 대로변들은 테헤란로잖아요. 강남역,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그리고 뭐 교대 이렇게 삼성역에서 교대에 이르기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냥 인파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런데 선릉역의 목요일 날 그 거리는 뭐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곳 그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제가 동대문도 다녀왔습니다. 동대문 영상이 있는데 동대문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의 거리들 뭐 점심시간에 갔는데 굉장히 한산하고요. 일전 같으면 뭐 중국 사람, 동남아 관광객들이 동대문 거리들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대문의 쇼핑몰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밀레오레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밀레오레 1층부터 맨 꼭대기까지 그 식당가 있는 곳까지 갔다 왔는데 식당가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 또 폐점한 것들도 많고요. 또 1층, 2층, 3층, 4층, 5층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시간대가 뭐 1시 정도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대문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얼만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냐, 자영업에 위중한 상황이냐는 저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그 자료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그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당시에 자영업자가 얼만큼 큰 타격을 입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 당시 메르스 사태가 확산이 되던 3주 차에 중소기업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75.5%가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고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학원, 또 수련회, 뭐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뭐 단체 생활을 할 수 하는 그런 곳들이 피해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인구가 많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또 전통시장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동네의 재래시장뿐만이 아니고 종로의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사람의 인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명동은 지금 뭐 기존의 평소에 비해서 거의 한 8, 90% 타격을 입을 정도로 명동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명동은 우리나라에서 강남역과 함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명동의 점포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2015년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일단 자영업자가 그 폐업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9만 8천 명 정도 감소합니다. 이 정도면 한 10만 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위기를 겪었다가 그 다음에 회복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자영업자가 또 6만 8천 명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최저 임금하고 또 그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다시 2018년도에 4만 2천 명, 2019년도에 3만 2천 명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자영업의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주가 수가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고요. 2019년도에 3만 2천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줄었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은 폐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뭐 최저임금은 뭐 3년 동안 약 한 30%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여파가 있지만 또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사실은 이 불경기가 촉발됐던 것은 뭐 불경기의 영향도 있겠으나 뭐 김영란법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불경기, 특히 오피스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그리고 뭐 이런 메르스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중간중간 이제 전염병이 도는 거고요. 또 52시간 근로제, 또 3년 동안 30%의 임금이 올라간 것들, 또 올해 와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번지면서 사실은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도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이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폐업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올해 자영업자의 감소수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만 명 이상도 아마 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이제 이게 그 상권뿐만이 아니고요. 아까도 재래시장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유명 마트에 마트 매출이 빠진 건 당연하지만 그 마트마다 그 푸드코트가 있고요. 또 전문 식당가가 있는데 이것들도 약 한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지금 급감한 상황이라서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한 아마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도 힘들겠지만 그거에 따른 푸드코트와 전문식당가의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직원 수를 좀 정리를 하고 매출이 없으면 그만큼 고정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사실 한두 달 정도가 된다면 뭐가 잘 굴러갈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이 자영업의 그 시장이 악화되고 매출이 빠진다는 건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기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심각하죠. 왜냐면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과 또 동아리 그 봄 학기에 그 친구들을 사로잡아 버리면 이 친구들이 또 4년까지 가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가게 되는데 신입생 뭐 환영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단체 활동하는 것에 심리적인 위압감을 좀 느껴서 아마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졸업식을 안 하고 입학식을 안 하거나 또 개강식을 2주 이상 뒤로 미룬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학교라든지 뭐 학원가가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뭐 지금 현재 오늘 2월 11일인데요. 곧 있으면 이제 3월 달이 오잖아요. 3월 달이 뭐 예를 들면 개학식 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뭔가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일단 뭐 학원, 대학교 이런 데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하회 농가 같은 경우도 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급감을 했고요. 왜냐면 뭐 그 졸업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입학식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하회 농가도 큰 위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오피스 가든 대학 가든 또 시내 중심 가든 아니면 이런 오피스 가든 굉장히 이 상권들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그 일반적으로 제가 뭐 수십 군데에 아는 지인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매출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얼마큼 매출이 빠졌습니까? 여쭤봤더니 대부분 20%에서 40% 사이였어요. 그래서 약 한 30%의 매출이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조금 잘 되는 곳들은 어떤 곳이냐면 뭐 배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배달업 그리고 공유 주방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지 음식점에 가서 먹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조금 뭐가 좀 달라졌냐면 한솥 도시락에 가서 그 직장인 분들이 그 직접 테이크아웃해서 사무실에 가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뭐 치킨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시락 배달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배달과 테이크아웃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은 현재 매출의 변화가 없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20% 이상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난 곳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영업을 덮친 상황에서는 이 배달과 테이크아웃에 집중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차원에서 그냥 손만 놓고 계시지 말고요. SNS, 페이스북, 뭐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 이런 그 SNS를 통해서 가게를 알리는 그런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크아웃과 또 배달에 힘을 쓰시고요. 또 위생적으로 우리 음식점은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변의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모 과자점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과점이고요. 3대 제과점 중에 또 하나라고 손꼽고 있는데 대치동에 가면은요. 그 김영모 과자점이 있는데 지하에 빵을 만드는 제빵 공장이 있고요. 1층에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빵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하고 있는지를 지하의 그 빵을 만드는 공장을 CCTV를 달아서 1층에서 지속적으로 손님들이 그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빵을 만들고 있다라는 면 때문이라도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점들도 어떤 주방 사실 어렵습니다. 주방에 또 이모님들이 그 CCTV 달려있으면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그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아서 매장에 비추만 해놔도 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그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또 안전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좋은 마케팅 도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실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아주 튼실한 가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각오하에 뭔가 전략을 짜거나 또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릉역 나갔을 때의 일인데요.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선릉역 나갔었는데, 길거리에 사람은 없지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웨이팅까지 걸리고 있었습니다. 선릉역의 곱창집이라든지 뭐 고깃집이라든지 이렇게 웨이팅이 걸리고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다른 곳들은 별로 손님이 없는 곳은 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Bye.